1장 기묘한 그림. 홈즈가 테이블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놓았다. 그 종이엔 이상한 그림들이 그려 있었다. 홈즈, 이게 뭔가? 아이가 그린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나? 노폭에 사는 힐튼 큐비씨가 보내온 거야. 큐비씨가 다음 기차로 온다고 했네. 이 수수께끼 같은 그림을 우편으로 먼저 보내왔어. 1시간쯤 지났을까? 계단을 올라오는 육중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키가 크고 수염을 말끔하게 깎은 신사가 들어왔다. 맑은 눈동자에 혈색이 좋은 모습이 런던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공기 맑은 곳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우리와 악수를 한 다음 의자에 앉아 기묘한 그림에 관해 말했다. 홈즈 씨, 이 그림이 뭘까요? 이런 건 처음 보셨을 겁니다. 흥미로운 그림이군요. 아이들이 장난으로 그린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 그림에 중요한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니라 제 아내 때문입니다. 아내가 이 그림을 보고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부탁한 겁니다. 홈즈가 종이를 햇빛에 비추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홈즈는 그림을 잠시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접어 수첩에 끼워 넣었다.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되겠군요, 큐비씨. 편지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제 친구 왓슨 박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초조한지 큼지막한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입을 열었다. 제가 작년 결혼했던 때부터 얘기해야겠군요.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돈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노폭에서 500년 동안 살아온 명문 집안 출신입니다. 작년에 잠시 런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러셀 광장에 있는 하숙집에 묵었는데 그곳에서 엘시 패트릭이란 미국 여인을 만나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지요. 우린 간단하게 결혼식만 올리고 노폭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과거도 모르는 여자와 결혼했다고 이상하게 여기기도 했지만 아내를 보고 나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엘시는 착하고 예의 바르고 솔직한 여자였으니까요. 좋지 않은 남자와 사귀었던 적이 있어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러니 나와 결혼해도 전혀 당신에게 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 과거가 꺼려진다면 결혼을 취소하고 노폭으로 돌아가도 괜찮아요. 그래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어요. 엘씨가 결혼식 전날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녀의 말을 믿고 결혼했습니다. 어느덧 결혼한 지 1년이 지났고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인 6월 말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내는 미국에서 온 편지를 받고서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편지를 불에 던져버리더군요. 그 후 그 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내는 불안해하고 수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뭔가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 궁금했지만 아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홈즈 씨, 아내는 정직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해도 그건 아내 잘못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상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창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양의 이상한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마구간지기 소년이 그린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물어보니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그건 밤사이에 그린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지우고 나중에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는 그 그림을 다시 발견하게 되면 자기에게 꼭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바로 어제 아침 정원에서 또다시 종이를 발견했어요. 그림을 보더니 엘시가 기절을 하더군요. 그 뒤로 아내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해 있고 눈에는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가는 웃음거리나 되겠죠. 그래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한 겁니다. 당신이라면 방법을 알려줄 거라 믿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지켜줄 겁니다. 큐빗은 잉글랜드 기지를 물려받은 정직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으며 아내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홈즈는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다. 큐빗이 부인에게 사실을 말해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말에 힐튼 큐빗은 고개를 저었다. 홈즈 씨, 얘기하고 싶었다면 벌써 말했겠지요. 아내 생각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우선 집 근처에서 낯선 사람을 보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나요? 없습니다. 노폭은 워낙 조용한 마을입니다. 하숙을 놓고 있는 농가가 몇 군데 있지만 이 그림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만든 거라면 분석이 어려울 것 같군요. 하지만 그림에 어떤 규칙이 있다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만으로는 너무 막연해서 단서를 찾기가 힘들군요. 큐빗이 노폭으로 돌아가 주변을 다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다시 나타나면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노폭으로 곧장 가겠습니다. 그게 최선책입니다. 큐비씨가 다녀간 뒤로 홈즈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그 이상한 그림들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러나 2주가 지나도록 사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외출하려는데 홈즈가 나를 불렀다. 왓슨, 오늘은 집에 있는 게 어때? 큐비씨가 올 거야. 오늘 아침 전보를 받았는데 1시 20분 리버풀가에 도착한다고 했어. 중요한 일이 생긴 모양이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큐비씨가 들어왔다. 눈에 피로한 기색이 역력하고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다. 홈즈 씨, 정말 이 사건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아내가 눈앞에서 하루하루 쇠약해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인이 아무 말도 없습니까? 가엾게도 몇 번이나 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더군요. 아내는 우리 집안의 명성, 명예에 대해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뭔가 말을 했다가 결국 다른 얘기만 하다가 끝내고 말았어요. 그동안 뭐 발견된 사실은 없습니까? 홈즈 씨, 그동안 춤추는 그림이 여러 번 나타나 본을 떠놓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제가 범인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린 사람을 봤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해드리죠. 홈즈 씨를 방문했던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춤추는 사람들 그림이 있더군요. 그것은 창고 검은 나무토막 위에 분필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본뜬 그림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군요. 계속해 주십시오. 본을 뜨고 나서 그걸 지웠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아침 그곳에 다시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것이 두 번째 복사본입니다. 홈즈는 손을 비비면서 기쁜 듯 웃었다. 아주 좋은 자료가 수집되었군요. 그로부터 3일 후 해시계의 작은 돌 밑에서 또 발견했습니다. 이겁니다. 이 그림은 마지막 것과 똑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권총을 준비하고 서재에서 정원을 살펴봤습니다. 달빛이 있었지만 주변이 어두웠습니다. 새벽 2시쯤 발소리가 들려서 돌아봤더니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방으로 돌아가자며 아무 뜻없는 장난인데 제가 너무 신경을 쓰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나를 꽉 붙들더군요. 창고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살금살금 기어가더니 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권총을 들고 뛰어나가려고 하자 아내가 나를 뒤에서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말렸지요. 겨우 아내를 뿌리치고 창고로 갔을 땐 이미 범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흔적이 남아 있었죠. 마지막 그림과 똑같은 모양의 춤추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집 주변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침에 살펴보니 전날 밤에 보았던 그림이 있던 근처에 새로운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도 가져오셨겠지요? 물론이죠. 아주 짧은 그림이지만 바로 이겁니다. 좋습니다. 이 그림은 단서에 아주 중요한 그림이 되겠군요. 큐비 씨, 계속하십시오. 홈즈 씨, 이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몰래 들어온 놈을 잡을 수도 있었는데 아내가 말려 아쉬움이 남는군요. 아내는 제가 다칠까봐 그랬다고 하는데 잠시 아내가 정말 걱정했던 건 내가 아니라 그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아내의 목소리와 눈빛에서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홈즈 씨,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엔 농장 일꾼들을 풀어서 그놈이 나타나면 붙잡아서 혼을 내주면 어떨까 합니다만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 않군요. 큐비 씨, 얼마나 런던에 머물 수 있습니까? 아내를 밤에 혼자 둘 수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야 합니다. 아내가 신경이 예민해져서 빨리 돌아오라고 부탁했습니다. 홈즈는 큐비 씨 돌아갈 때까지 냉정한 직업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큐빗의 넓은 등이 문 밖으로 사라지자 홈즈는 테이블로 달려가 춤추는 사람들 그림을 펴놓고 복잡하고 정밀한 계산에 몰두했다. 그러다 만족한 듯 탄성을 지르며 전부문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왓슨, 만약 이 내용의 답장이 내가 예상하는 대로라면 자네의 사건 기록에 또 하나의 사건이 추가될 걸세. 마침내 다음 날 저녁 무렵 큐빗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에는 또다시 해시계 위에서 그림 문자가 발견되었다는 내용과 그림 문자의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홈즈는 그림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불안과 긴장으로 창백해졌다. 너무 늦었어, 왓슨. 오늘 밤 노스 윌섬으로 떠나는 기차가 있을까? 그러나 마지막 기차는 이미 떠나버린 뒤였다. 그렇다면 내일 첫 차로 가야겠군. 빨리 가야 해. 그때 허드슨 부인이 전보를 들고 들어왔다. 모든 게 확실해졌어. 예상했던 대로야. 큐비 씨가 지금 위험한 사건에 휘말려 있는 게 틀림없어. 홈즈의 말은 사실이었다. 2장 끔찍한 사건. 우리가 노스윌섬에서 내려서 노퍼캥 마차를 잡기 위해 서두르고 있을 때 역장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런던에서 오신 탐정님들이시죠? 그 순간 홈즈 얼굴에 어두운 기색이 스쳤다. 어떻게 하셨지요? 조금 전 노리치에 마틴 경감이 지나가다가 말해주더군요. 부인은 죽지는 않았지만 살아난다 해도 교수형에 처해지겠지요. 그 말에 홈즈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하인들이 그러는데 부인이 큐비 씨를 먼저 쏘고 나서 자신을 쏘았다는 겁니다. 큐비 씨는 그 자리에서 죽고 부인은 위독하답니다. 노폭의 최고 명문 집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홈즈는 아무 말 없이 서둘러 마차에 탔다. 그리고는 7마일이나 되는 긴 여행 동안 침묵을 지켰다. 런던에서부터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신문을 뒤적이고 있었다. 이미 그때부터 걱정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한참을 달리자 노폭주의 아담한 집들이 눈에 띄었다. 마부가 치칙을 들어 2개의 낡은 벽돌담과 목재로 된 지붕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가 리들링 소프 저택입니다. 현관에 멈추었을 때 나는 테니스 코트 옆에 있는 문제의 검은색 창고와 해시계를 눈여겨보았다. 그때 한 남자가 마차에서 내려 우리에게 다가왔다. 코수염에 기름을 바르고 민첩해 보이는 몸집이 작은 남자였다. 그는 자신을 마틴 경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홈즈의 이름을 듣고 아주 놀라워했다. 정말 놀랍군요, 홈즈 씨. 사건은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알고 런던에 오신 겁니까? 사고가 일어날까봐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미리 사건을 막으려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늦었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중요한 증거를 갖고 계시겠군요. 제가 알고 있는 증거는 춤추는 사람들 그림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해 드리지요. 비극은 이미 일어났지만 제가 가진 증거들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와 함께 수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따로 하시겠습니까? 홈즈 씨가 협조해 주신다면 제게는 다시 없는 영광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당장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사를 착수해야겠군요. 마틴 경감은 홈즈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홈즈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마침 머리가 하얗게 센 의사가 큐빗 부인의 방에서 나왔다. 그의 말에 의하면 부인은 상처가 깊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곧 의식을 회복할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인은 자기가 총을 쏘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대답을 피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주 가까운 곳에서 총을 맞은 것이 분명했다. 방 안에는 권총 한 자루 뿐이었다. 큐빗은 심장을 관통당한 채 숨져 있었다. 권총이 2사람 사이의 바닥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큐빗이 부인을 쏘고 자신을 쏘았을 가능성과 부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반반이었다. 큐빗의 시신은 어디 있습니까? 홈즈가 의사를 향해 물었다. 부인을 옮긴 것만 빼고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누가 선생님을 부르셨습니까? 가정부 손더스와 요리사 킹 부인입니다. 2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주방에 있을 겁니다. 2사람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지요. 떡갈나무로 만든 벽에 창이 높게 달린 낡은 거실은 취조실로 변했다. 홈즈는 여윈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홈즈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민첩한 마틴 경감, 흰 수염의 의사, 나, 그리고 무신경하게 보이는 경찰 한 명이 수사에 합류했다. 손더스와 킹 부인은 숨김없이 얘기를 털어놓았다. 그들은 총소리에 놀라 깨었고 1분 후쯤에 다시 2번째 총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2사람이 놀라 계단을 내려갔더니 서재문이 열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 촛불이 켜져 있었다. 큐빗이 방 한가운데에 숨져 있었고 부인은 심한 상처를 입고 벽에 기대어 있었다. 부인은 숨소리가 위태로워 보였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처참한 광경을 본 이들은 곧 의사와 경찰을 부르러 갔다. 그리고 얼마 후 의사와 경관이 왔다. 이것이 하인들이 증언한 내용 전부였다. 그들은 절대 싸운 적이 없으며 언제나 다정한 부부였다고 했다. 그들은 2층 방에서 뛰어내렸을 때 화약 냄새가 났다고 증언했다. 홈즈는 마틴 경감을 향해 말했다. 이 증언은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이번에는 서재를 자세히 조사해 볼까요? 서재는 작은 방으로 벽면에는 책이 가득히 꽂혀 있었다. 창 앞에는 테이블이 놓여 있고 정원이 훤히 내다보였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끈 건 큐빗의 시신이었다. 가운 차림으로 보아 갑자기 당한 사고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총이 바로 앞에서 발사되었고 심장을 관통한 다음 아직도 몸속에 박혀 있었다. 그의 가운이나 손에는 화학 자국이 전혀 없었으며 부인의 얼굴에는 화학 자국이 있었지만 손에는 없었다고 했다. 이제 큐비씨의 시신은 치워도 괜찮습니다. 부인을 다치게 한 총알은 아직 몸속에 남아있을 테죠? 네, 총알을 빼려면 까다로운 수술이 필요하답니다. 지금 권총 안에 4개의 탄알이 남아있습니다. 6개의 탄알 중에 2발이 큐비씨와 부인에게 발사되었으니 총알 개수가 딱 맞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저 창가에 박혀있는 총알은 뭔가요? 홈즈는 갑자기 바닥에서 1인치가량 되는 곳에 있는 아래 창문 틀을 뚫고 지나간 구멍을 가리켰다. 아니, 그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틴 경감이 감탄하며 소리쳤다. 다른 총알 자국을 찾고 있었어요. 놀랍군요. 3번째 총알이 발사되었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군요. 만약 그렇다면 누가 들어왔다 달아났을까요? 그걸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마틴 경감. 하인들이 방을 나갔을 때 화약 냄새가 났다는 점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잘 모르겠군요. 총이 발사되었을 때 창문과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문이나 창문이 열려 있어서 화약 냄새가 순식간에 집안에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창문은 금방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촛불이 계속 타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훌륭한 추리예요. 마틴 경감이 소리쳤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창문이 열려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창밖에서 큐비씨와 부인에게 총을 쏘았을 겁니다. 창틀에 있는 총알 자국은 그에 맞서서 서재에서 범인을 향해 쏜 겁니다. 그렇다면 창문은 누가 닫은 겁니까? 부인이 위급한 상황에서 남편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문을 닫은 거죠. 그런데 이건 뭐죠? 테이블 위에 은장식이 달린 아주 작고 예쁜 악어 가죽이 있었다. 홈즈가 지갑을 열어보니 잉글랜드 은행에 50파운드 지폐가 20장 들어있었다. 재판 때 중요한 증거물이 될 테니까 잘 보관해 주십시오. 홈즈가 지갑을 챙겨 경감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자, 그러면 3번째 총알을 알아봐야겠군요. 창틀이 쪼개진 흔적으로 보아 서재에서 창밖으로 발사된 게 틀림없습니다. 킹 부인에게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총소리 때문에 눈을 떴다고 하셨죠? 첫 번째 총소리와 2번째 총소리를 비교했을 때 어느 소리가 더 컸습니까? 분명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첫 번째 총소리가 더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군요. 마틴 경감, 서재 조사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원으로 나가 새로운 증거를 찾아봅시다. 3장 춤추는 그림의 비밀.
밖으로 나오자 화단이 서재 창문 앞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곳에 가까이 갔을 때 우리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꽃들이 무참하게 짓밟혀 있었고 부드러운 흙 위에 발자국이 여기저기 선명하게 나 있었다. 발자국은 남자의 것으로 발끝이 유난히 길고 좁았다. 홈즈는 먹이를 쫓는 사냥개처럼 잔디나 나무 사이를 헤치고 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만족할 만한 걸 발견한 듯 탄성을 지르며 작은 노스의 실린더를 집어들었다. 생각했던 대로요. 범인은 탄피 제거 장치가 있는 총을 사용했군요. 이게 세 번째 탄피입니다. 마틴 경감, 이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야겠군요. 홈즈의 조사가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마틴 경감은 그저 감탄할 뿐이었다. 범인은 대체 누구입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보다 이번 사건에는 아직 설명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알려드리지요. 범인만 잡아주신다면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근방에 엘리지라는 여관이 있습니까? 마틴 경감이 하녀들을 불러 물어보았지만 그런 여관은 들어본 일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마구간지기 소년이 이스트러스톤 방향으로 몇 마일 가면 엘리지 농장이 있다고 홈즈에게 말해주었다. 홈즈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더니 미소를 지으며 소년에게 말했다. 빨리 말을 준비해라. 엘리지 농장에 편지를 전해 주어야겠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춤추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잠시 후 홈즈는 편지를 소년에게 건네주며 여기에 적힌 사람의 이름으로 직접 전해야 하고 어떤 말을 묻더라도 대답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나는 편지에 적힌 이름을 얼핏 보았다. 노퍽 이스트 러스톤 엘리지 농장 에이브 슬레이니 라고 적혀 있었다. 이번에 홈즈는 마틴 경감을 향해 말했다. 경감님, 전보를 쳐서 죄수 호송 준비를 해주세요. 제 추리가 틀림없다면 이제 끔찍한 범인을 잡게 될 겁니다. 소년에게 가는 도중에 전보를 보내달라고 하세요. 다음엔 나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왓슨, 오후에 런던행 기차가 있으면 그걸 타고 돌아가세. 가서 화학 분석 작업을 마쳐야 하고 사건 수사도 대충 마무리된 것 같네. 소년이 출발하자 홈즈는 하인들에게 누가 큐빗 부인을 찾아오거든 부인의 상태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고 즉시 거실로 들여보내라고 지시했다. 홈즈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다. 이것으로 우리 일은 끝났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면서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면 된다네. 할 말이 있다며 홈즈는 우리를 거실로 안내했다. 의사는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러 갔고 경감과 나만 얘기를 듣게 되었다. 홈즈는 의자를 테이블 앞으로 바짝 당겨 앉았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춤추는 사람들 그림을 펴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왓슨, 사건을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고 오랫동안 지켜보게 해서 미안하네. 그리고 마틴 경감, 이번 사건의 담당관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사건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큐비 씨가 나를 찾아와 상담했던 내용을 마틴 경감에게 말씀드려야겠군요. 홈즈는 큐빗이 춤추는 그림을 가지고 왔을 때의 모습을 짤막하게 경감에게 들려주었다.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그림들은 그저 장난이라고 웃어 넘겼을 겁니다.
저는 암호를 연구한 적이 있어서 분석 방법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160여 건의 암호에 관한 논문을 쓴 적도 있지요. 그러나 이번과 같은 그림 문자는 처음 봅니다. 이 암호를 생각해낸 사람의 의도는 전달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아이들 낙서처럼 보이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 모양이 문자 대신 쓰이는 암호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래서 이 그림 문자의 모든 암호에 공통되는 규칙을 적용하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너무 짧지만 우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모양의 그림이 2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2는 알파벳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글자입니다. 아무리 짧은 문장에서도 2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 원리를 적용한 거지요. 첫 번째 그림에는 15개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는데 같은 모양의 그림이 4개나 들어 있었지요. 그것으로 나는 이 모양의 사람이 2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그 다음 그림을 더 자세히 조사해 보았더니 손에 깃발을 들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깃발과 깃발 사이의 간격은 무엇을 뜻하는가 고민한 결과 그를 단어로 나누는 표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추측일 뿐이고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QBC가 짧은 문장으로 된 2개의 암호문과 한 단어로 된 암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단어 하나로 된 암호문의 2번째와 4번째 알파벳은 2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단어를 서버, 레버, 네버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생각하고 이제 남은 2개의 암호문을 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QBC로부터 들은 큐빗 부인의 과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호문들이 큐빗 부인에게 온 것일지도 모른다. 큐빗 부인의 이름은 엘시다. 그렇다면 2개의 이 사이에 3개의 알파벳이 적힌 암호문은 모두 엘시를 뜻할 거라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그런 뒤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QBC가 가지고 온 암호문 중 3개의 암호문에 이 엘시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더구나 이 엘시는 문장 끝에 애원하듯 적혀 있었습니다. 짐작하기에 범인이 엘시의 이름을 부르며 엘시에게 뭔가 요구하거나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물론 그런 추리에 따라 LSI를 나타내는 그림 문자의 비밀도 풀 수 있었지요. 그럼 그는 엘시에게 무엇을 애원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엔 엘시 앞에 적힌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 4글자로 구성된 단어가 있고 더구나 마지막이 2였습니다. 나는 그 단어를 컴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엘시 돌아와 하고 애원하는 문장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단어로 된 암호문을 조사했습니다. 그 단어는 서버, 레버, 네버가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엘시 돌아오라는 암호문의 답장으로 부인이 쓴 거죠. 억측이라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부인은 암호문을 읽을 뿐 아니라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결과 N, V, R에 해당하는 그림 문자의 비밀도 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의혹투성이 그림 문자를 어느 정도 풀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QBC가 맨 처음으로 가져온 암호문을 다시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알파벳을 세로로 표시해서 적어보면 그 암호문은 이렇게 됩니다. 이 문장으로 보아 첫 글자는 분명히 A가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토록 짧은 문장 가운데 3번이 나올 만큼 많이 쓰이는 글자는 이 이외에는
A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단어가 시작되는 첫 글자는 H가 틀림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로 발견한 그 글자들을 끼워 맞춰보니 다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림 가운데 빠져있는 알파벳도 예측할 수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됩니다. I am here, Abe Slaney. 나는 여기에 왔다, 에이브 슬레인이. 이렇듯 많은 글자를 알게 되었으므로 다른 암호문에 대해서도 이리저리 맞추어 볼 수 있었지요. 또 하나의 암호문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빠진 곳에는 T와 G를 넣어보니 at Elige가 되었지요. 따라서 엘리지는 이 암호문을 쓴 사람이 있는 집이거나 머물고 있는 여관의 이름일 거로 판단했습니다. 복잡한 암호들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내는 홈즈를 보고 마틴 경감과 나는 감탄하면서 그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에이브 슬레이니가 미국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이브는 에이브러험이라는 미국식 이름의 약자입니다. 미국에서 온 편지로 인해 처음 사건이 시작되었고 범죄가 숨겨져 있을 거라는 추측도 해보았습니다. 큐빗 부인이 무언가 숨기고 남편에게조차 비밀로 했다는 것이 수상했죠. 그래서 뉴욕 경찰에 있는 친구 윌슨 하그리브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에이브 슬레인이라는 사람을 조사해달라고 했더니 시카고에서 가장 악명 높은 자라고 답장을 보냈더군요. 그날 밤 큐빗씨에게 마지막 그림을 받았습니다. 암호를 분석하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니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오더군요. 빠진 알파벳에 P와 D를 넣어보니 LC prepare to meet the God. LC 신에게 갈 준비를 해라는 뜻이었죠. 악당이 마침내 협박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즉시 왓슨과 함께 이곳 노폭으로 달려왔지요. 하지만 도착해보니 안타깝게도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홈즈 씨, 당신과 함께 수사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듣는 동안에 범인이 도망치면 어떻게 하지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편지를 조작했습니다. 경감, 저기 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홈즈의 말대로 한 남자가 현관 쪽을 향해 느긋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날카로운 인상에 키가 크고 피부가 거무스름했다. 홈즈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문 뒤에 숨으시오. 저런 자를 상대하려면 조심해야 합니다. 경감님, 수갑을 준비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4장 범인의 정체.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자가 들어왔다. 즉시 홈즈는 남자의 얼굴에 권총을 들이댔고 마틴 경감은 수갑을 채웠다. 남자는 검은 눈을 번뜩이며 우리를 노려보다가 씁쓸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보기 좋게 당했는걸? 하지만 난 큐빗 부인의 편지를 받고 온 거야. 설마 그녀가 나를 잡아달라고 부탁한 건가? 큐빗 부인은 중상을 입고 생명이 위독하지. 마틴 경감의 말에 남자는 미친 듯 날뛰며 소리를 질렀다. 거짓말하지 마. 그럴 리가 없어. 난 큐빗만 쏘았어. 엘씨가 다쳤을 리 없어. 무사한 거지. 죽은 남편 곁에 부상을 당해 쓰러져 있었어. 그는 신음을 내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마침내 체념한 듯 담담하게 말을 꺼냈다. 이렇게 되었으니 숨김없이 모두 얘기하겠소. 내가 큐빗을 쏘고 그놈도 나를 쏘았지. 내가 그녀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생각한다면 그녀와 나 사이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야.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어. 나만큼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난 그녀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고. 우린 약속한 사이야. 그런데 그 망할 놈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다고. 난 단지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한 것뿐이야. 부인은 당신의 정체를 알고는 인연을 끊으려고 했어. 미국에서 도망친 것도 당신에게서 벗어나려고 그런 거야. 엘씨가 죽는다면 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 편지는 누가 쓴 거지? 내가 썼지. 당신을 잡으려고. 뭐라고? 당신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그림 문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사람이 만든 건 사람이 풀 수 있는 법이지. 슬레인이 당신을 호송할 마차가 오는 중이야. 당신이 사줘야 할 기회를 주지. 지금 엘씨는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당신은 그녀의 무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고 큐비 씨의 죽음에도 책임을 져야 해. 알겠나? 홈즈의 말에 슬레이니가 점잖게 말했다. 이미 틀렸으니 모든 걸 털어놓겠습니다. 나와 엘씨는 어릴 적부터 친구였습니다. 우린 시카고에서 6인조 갱단의 일원이었죠. 두목은 엘씨의 아버지였지요. 그는 머리가 비상했고 춤추는 사람의 암호를 만들었습니다. 엘씨도 어려서부터 그 암호를 알고 있었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모은 돈을 갖고 런던으로 몰래 떠났습니다. 나와 엘씨는 약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거처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큐빅과 결혼한 뒤였습니다.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어 직접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집에 접근해 암호를 써놓았던 겁니다. 그동안 저는 엘리지라는 농장에 있었습니다. 암호로 그녀를 불러내려고 애를 써도 그녀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태도에 화가 난 저는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엘씨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내게서 떠나달라며 앞으로 자기를 괴롭히지 않겠다면 새벽 3시에 1층 창문 앞에서 만나자고 하더군. 그날 밤 그녀는 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녀의 팔을 잡아서 창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총을 들고 나타났고 그 남자와 저는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도 권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겁만 주고는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총을 쏘았지만 총알이 빗나갔고 저도 총을 쏘았습니다. 그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고 나는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창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소년이 전해준 편지를 받고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동안 마차가 도착했다. 제복을 입은 경관 2명이 내렸다. 마틴 경감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슬레이니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자, 떠날 시간이야. 떠나기 전에 엘씨를 볼 수 없을까요? 그건 안 돼. 부인이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 홈즈 씨, 다시 한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홈즈 하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구겨진 편지를 보았다. 왓슨, 이 암호를 읽을 수 있겠나?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거기에는 춤추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다. 이건 Come here at once. 여기로 빨리 오세요. 라는 뜻이야. 이 암호를 쓰면 그가 속을 수밖에 없지. 자, 3시 30분 기차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가세. 슬레이니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큐빗이 먼저 총을 쏜 사실이 밝혀져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큐빗 부인은 목숨을 건져 남편이 남긴 영지를 돌보며 빈민 구제 사업을 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